설명해주신 영상을 보면 차트에 분홍색 선이 나와 있던데 그 선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분홍색 선은 어떤 거예요? 분홍색 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일봉에 분홍색 선이 표시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분홍색 선이 뜨는 조건은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시초가 대비 종가가 10% 이상 상승한 캔들을 분홍색으로 표시되게 해놨습니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고 많이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눈에 되게 띄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오른 경향이 있는 주식들은 다음에도 또 쉽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어떤 종목은 올라갔다 하면 맨날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은 또 이게 특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종목을 오르기만 하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들만의 좀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1,000억 이상 거래대금 그리고 시초가 대비 10% 상승일 때 뜨게 설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 1,000억이 넘어야지 꼭 의미가 있고 10% 이상이 올라야지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강한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표시를 했고요. 특별한 의미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강세 패턴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면 강세 패턴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0600번 키움 종합 차트라는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에서 일단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수식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수식 관리자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강세 약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세 약세에서 저희가 강세 약세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강세 약세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세 약세 명을 설정할 건데, 아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고 시초가 대비 종가가 10% 이상 상승한 캔들을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000억 10%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세 패턴 여기에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 터진 조건이랑 시초가 대비 종가가 10% 이상 상승한 조건 두 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는 경우를 이렇게 거래대금이 10만이 넘는다고 적었거든요. 이게 단위가 100만이기 때문에 이게 10만이 넘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1,000억을 넘는 겁니다. 이래서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는 조건을 하나 적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C가 종가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시초가보다 10% 이상 높다를 표시하려면 O는 시초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O 곱하기 1.2를 하시면 이게 종가가 시초가보다 10% 이상 높은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 터지면서 종가가 시초가보다 10% 이상 상승한 경우를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수식 검증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저장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나가고 이제 차트에다 강세 패턴을 표시를 할 건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강세 약세 적용이 있습니다. 강세 약세 적용 메뉴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설정한 1,000억 10% 이게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으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10% 이상 상승한 캔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미반도체 종목인데 이거는 최근에 이 캔들이 3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끼가 있어서 좀 쉽게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몇 개 확인해 보면 뭐 HLB도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눌러보면 강세 패턴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삼성전자가 안 좋은 주식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루에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주식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 매매에서 삼성전자로 단타를 하기에는
이게 하루 변동성이 너무 낮아서 세금을 맨날 내다 보면은 별로 수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방금 설명해드린 강세 패턴이 많이 나오는 종목을 매매를 할수록 조금 상승할 만한 자리에서 더 쉽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차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단기 매매에서 지지 저항 자리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아시는 그냥 삼성전자로 지지 저항을 설명을 드리면 지지 저항 자리에서 무조건 이거를 사고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지지나 저항 자리에서 이거를 뭐 뚫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이런 게 결정이 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이 종목의 지지 저항이 대략 어디에 있는지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로 별로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냥 이걸로 지지 저항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은 저항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차트인데 6개월 차트에서는 저항선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저항이 있었어요. 여기 가격이 이전에 79,800원이 이렇게 고가를 찍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 79,800원에 도달했을 때 여기가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항선이 오면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주가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저항을 뚫고 상승할지 이게 결정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전 저항 자리에서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저항을 뚫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항이 오면은 반드시 떨어지고 이거를 또 반드시 뚫어가지고 계속 상승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지지 저항이 어딘지는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2021년 1월 이때 96,800원이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음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면은 이렇게 또 저항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뭐 올라갈지 여기서 뭐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지점은 다시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뭐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여기에서 이제 또 다음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지지 저항이 어디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항 자리였던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경우에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그게 저항이었는데 지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항을 완전히 뚫고 올라간 상황에는 이제 또 그 가격이 이제 이전에는 저항선이었지만 그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그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그거를 이제 또 다시 깨면은 이제 또 지지를 깬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걸 깨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임기님께서 단기 매매하실 때 구독자님들이 1분봉을 보시는지 3분봉을 보시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왕개미님은 단기 매매 시에 분봉 차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 매매를 할 때 보통 항상 일봉 차트를 가장 먼저 봐서 지지 저항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통 주봉하고 월봉도 확인해 보면서 좀 먼 지지 저항 자리까지 대략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통 1분봉하고 3분봉 두 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봉 캔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캔들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중에서도 조금 길게 끌고 가는 매매 같은 경우는 주로 3분봉을 이렇게 참고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좀 되게 심해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사서 금방 팔 종목으로 이렇게 좀 단기간 흐름을 보고 싶을 때는 1분봉을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분봉, 3분봉 어떤 거를 보냐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끼 있는 종목. 이 부분은 진짜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서도 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끼라는 게 정확히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끼라는 게 한번 좀 주목을 받으면 쉽게 잘 올라가는 종목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끼가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 단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로 아무리 이걸 단타로 수익을 내려 그래도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끼가 없는 종목이고 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단타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번 올랐다 하면은 좀 되게 잘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패턴이 자주 나오는 종목은 시장 당일에 주도 테마 대장주가 된다면 상승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강세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당일에 시장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되는 날에는 쉽게 많이 상승해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 강세 패턴을 설정해 놓으면 이걸 차트를 간단히만 보고 끼가 있는 종목인지 없는 종목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체로 끼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온 섹터나 테마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올해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확실히 좀 강했고 쉽게 상승한 종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이렇게 강세 패턴이 나오면서 쉽게 상승했던 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가온칩스도 최근에 이렇게 강세 패턴이 되게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HLB가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는 좀 주가가 하락해서 그 추세가 약간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끼를 보여준 종목이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강세 패턴이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게 거의 2연상을 갔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끼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앞으로 상승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끼가 있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시장에 최고로 관심을 받는 날에는 급등을 할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